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지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설명서에 없는 방법으로 블록을 쌓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시대를 지나서 완구에 소프트웨어까지 결합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네, 장난감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시대가 된 건데요. 어떤 완구들이 나와 있는지 오늘은 한층 다양해지고 고급화된 완구 시장 상황을 알아봅니다. 네. 완구를 단순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만만치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완구 시장이 잘 나가게 된 배경부터 좀 알아볼게요. 국산 완구 업체들의 성공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네, 변신형 로봇과 TV 애니메이션 방영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마트 완구 코너에 가보면요, 변신하는 로봇이 아주 종류별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도 로봇은 항상 있어 왔죠.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로봇일 뿐 변신하는 로봇은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로봇들이 자동차로도 변신하고 자동차 몇 대가 모여서 하나의 로봇을 이루는 등 변신형 로봇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 네. 요즘에는 손으로 직접 변신시키는 수동 제품이 아니고 자동 제품도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2014년 처음 출시된 변신 로봇 장난감의 경우에는 미니카와 놀이용 카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미니카가 카드에 접촉하게 되면 자석 접착부와 또 카드 사이에 자력에 의해서 잠금 장치가 풀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동차가 자동으로 로봇으로 변신하는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한마디로 작은 자동차를 자석 카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이 차가 로봇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자동 변신 장난감은 정말 완구 시장에서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카드를 이용해서 변신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변신하는 미니카가 아니라 RC카로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 네.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자동 변신 완구인 기존 미니카보다 2배 이상 사이즈가 커지고 거기에 무선 조종 기능까지 더해져서 출시되었습니다. 6방향으로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요. 카드를 캐치해서 로봇으로 변신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카드를 대면 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그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이제 무선으로 자동차든 아니면 로봇이든 조종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추가가 된 건데 뭐 아이들이 이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다른 RC카들은 자동차 그 모습 그대로 조종하지만 이 완구의 경우는 로봇으로 변신한 뒤에도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네. 그 무선으로 조종하는 그런 자동차들은 사실 이게 작동법이 어려워서 어른들이 좀 많이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이들 상대로 나온 완구잖아요. 아이들도 조종하는 게 가능합니까? 네, 아이들도 조금만 인식하면 조종이 가능합니다. 네, 하나의 컨트롤러만 구입하면 다른 모든 종류의 미니카를 모두 조종할 수 있는데요. 이 무선 컨트롤러는 누구나 쉽게 조종할 수 있도록 제작돼서 실제로 5세 정도의 아동이라면 충분히 만화 속 RC카 놀이들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만큼 가격도 더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부모들 부담이 사실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 경우 미니카와 별도로 조종 기능이 있는 컨트롤러를 따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의 컨트롤러당 하나의 미니카만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과 함께 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각각 컨트롤러를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컨트롤러 가격은 10,000원대지만 RC카들은 각각 30,000원대로 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사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완구들을 안 사줄 수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TV에서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방영이 되고 그것들을 아이들이 또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2009년에도 그 변신 로봇 열풍이 처음으로 불었는데 이것도 TV 방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완구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을 일명 애니메이션 완구라고 하는데요. 그 애니메이션 완구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알아본 미니카 시리즈 역시 이 지상파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와 TV 방영을 동시에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애니메이션 시리즈만 봐도 RC카로 재구성된 시리즈가 3D 액션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방영이 되었는데요. 이 완구의 경우 국내 완구 업계에서는 드물게 완구 개발 단계부터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2015년 방영된 시즌 1에 의해서 2016년 5월부터 시즌 2 방영을 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네, 결국 이런 TV 방영이 애니메이션 완구의 성장을 좀 도와주는 꼴이 됐는데, 이미 많은 변신 로봇 애니메이션들이 주요 어린이 방송 채널을 통해서 자주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편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좀 알아볼까요? 네네. 실제로 한 어린이 대상 케이블 방송의 편성을 보면 48편의 프로그램 가운데 T 로봇 만화가 8회, C 로봇 만화가 4회, T 로봇 만화가 4회 들어 있습니다. 이 채널은 매일같이 변신 로봇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린이 방송 채널에서도 변신 로봇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재방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 채널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변신 로봇이 등장하는 만화를 또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정말 이런 만화를 본 아이들은 그 로봇이 정말로 가지고 싶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제품을 본 아이들은 제품 구매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결국 애니메이션은 쉽게 실증내는 경향이 짙은 아이들의 성향까지 바꿔놓은 건데요. 이 애니메이션 그 자체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완구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 개발을 통해서 애니메이션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TV에서 보던 로봇이 현실에 진짜 있다는 것에 또 놀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갖고 싶어 하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또 사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행보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국내 최대 3D 애니메이션 제작사 역시 지난 8월 애니메이션 방영에 앞서서 국내 최대 완구 콘텐츠 전문 기업이죠. 이 기업과 손을 잡고 캐릭터 완구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자동 변신 로봇 완구 출시를 통해서 극중 캐릭터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재미를 그대로 구현했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캐릭터들의 자동 변신 로봇 완구를 지속적으로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캐릭터 완구의 단순한 출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역시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테마파크로도 협업 분야를 넓혀가는 등 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변주는 무궁무진합니다. 네, 앞서 살펴본 변신 로봇 시리즈의 경우 해당 로봇을 활용한 배틀 게임과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단위 배틀 대회 등 다양한 경로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요. 또 자동 변신 로봇을 모바일과 연동해서 모바일 게임까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합니다. 네. 그 부분 좀 짚고 가고 싶었어요. 요즘에는 캐릭터를 모바일과 연동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국내 대표 AR 플랫폼 기업과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협업해서 개발한 유아용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출시 3주 만에 안드로이드 키즈 카테고리의 교육 부문에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단순히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이제는 가상현실로도 즐길 수가 있는 건데요. 다른 캐릭터들도 모바일 전용 앱들이 나오고 있죠. 네, 얼마 전 출시된 애니메이션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줄거리와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상은 물론 합체와 변신을 체험할 수 있는 카드 맞추기 등 미니게임까지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콘텐츠를 다각화한 것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매출 상승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캐릭터가 또 어떤 영향으로 더 진출을 했습니까? 네, 이 캐릭터들이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고 있고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또 이 캐릭터 사업으로 문구와 패션 사업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용 교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해당 콘텐츠로 진행된 사업들은 대체로 중박 이상의 성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새 이 완구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손으로 조립하는 전통적인 완구가 뭐 출시되는 경우도 적기도 하지만 그만큼 인기가 정말 없어요.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 게임이나 SNS 위주의 다양한 놀이 환경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한 게 바로 스마트 토이인데요. 네. 네, 장난감에 사물 인터넷을 장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 토이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허무는 완구로 글로벌 업체들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완구이기도 합니다. 네, 뭐 요즘에는 미취학 아동들도 스마트 기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만큼 그 스마트 기기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놀이 방식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중에는 또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완구 회사가 얼마 전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네. 기존에 나와 있던 완구에 모터와 센서, 블루투스 제어기를 붙여서 소프트웨어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세트이고요. 최근에는 국내에도 출시돼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블록 모양의 완구를 소프트웨어로 작동을 시킨다. 이게 아이들 대상으로 나온 완구가 맞나요? 네, 만 7세에서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키트인데요. 심지어 실제로는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다루기도 한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한 거긴 하지만 블록은 843개로 작지 않은 패키지입니다. 근데 블록 수가 많은 만큼 가격도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할까요? 네, 값은 19만 9천 원이거든요. 네,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블록의 구성과 또 소프트웨어 교구라는 점을 또 생각하면 비싼 편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완구와 비교해서는 그냥 가격 자체는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기능 면에서 좀 다르니까요. 참고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성은 또 어떻게 돼 있고 또 작동은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아보죠. 네, 기존 블록을 그대로 활용하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모듈을 붙여서 소프트웨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색깔이나 음성, 움직임을 인식하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용 앱을 이용해서 이 로봇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조종할 수 있고요. 로봇의 말을 건네면 대답하고 또 손을 잡으면 뿌리치고 또는 춤을 추는 듯한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러면 여러 개로 좀 다르게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까? 네, 이 제품으로는 로봇과 고양이, 차량, 건축기계 등 5가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조립할 때 기존에 나와 있는 블록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계 최대 완구 기업에서도 이렇게 내놓았으니까 다른 완구 업체들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스마트 토이를 좀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완구 업체뿐 아니라 로봇 기업 또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이 코딩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스마트 토이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루 인형 제조사인 미국 완구 기업은 음성 인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토이를 개발해서 선보였는데요. 음성 인식 기술 기업과 협업해 말을 걸면 알아서 대답하는 인형을 선보인 데 이어서 네, 아이들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장난감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그렇게 말을 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인형이 이제는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스마트 토이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올해 초에 한 기업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공개했는데요. 이 스피커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동화를 읽어주며 아이들이 말을 걸면 대답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단순 장난감이 아니군요. 다른 부분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진화하는 완구를 단순 놀이가 아닌 교육에서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맞아요. 네, 미국의 한 로봇 기업은 이미 어린이 교육용 코딩 로봇을 출시했습니다. 네. 네, 현재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46개국 1만여 개 초등학교에서 코딩 수업용 교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앱으로 동작 명령을 입력한 특정 버튼을 이어붙이면 로봇이 이에 맞춰서 움직이는데요. 명령어 버튼 조합을 통해서 코딩 원리를 익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스마트 토이들이 국외에서만 선보여지는 건 아니죠? 국내외도 나와 있는 거죠?
네, 국내에서는 한 완구업체가 교육용 완구 시장에 관심을 갖고 3D 매직 패드 등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토이를 선보였습니다. 네, 지난해 한 기업에 인수된 후에는 코딩 애벌레라는 제품을 국내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마트 토이에 열을 올리는 게 완구업체와 로봇 기업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 온라인 유통업체는 중국 스마트 토이 업체와 함께 스마트 토이를 출시했는데요. 이 제품은 7세에서 14세가 대상이고 로봇 완구를 조립하거나 분해하고 각종 명령어를 입력하면서 코딩 원리를 배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정말 국내외를 막론하고 스마트 토이 인기가 굉장한데요. 인기 이유도 그렇다면 알아봐야겠죠. 스마트 토이 인기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요즘 아이들이 아날로그 장난감보다 ICT 기기를 갖고 노는데 훨씬 익숙해져서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최근에는 미취학 유아들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어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자녀 교육을 스마트 토이로 쉽고 빠르게 하려는 학부모 수요가 늘어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관심과 학부모의 니즈가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세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스마트 토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코딩 교육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이 인기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구와 ICT 또 양쪽에 관심이 많은 키덜트 수요까지 겹치면서 또 인기를 더 많이 끌고 있죠. 네. 그렇게 코딩이 내년부터 중등 과정 정규 교과목으로 편입되면서 코딩 교육 시장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상황과 분위기상 또 스마트 토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반면에 또 사실 걱정스러운 면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코딩을 내세우며 교육 효과 없이 단순 인기에 편승한 업체들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이 코딩 교육용 로봇의 경우 실제 교육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일부 스마트 토이의 경우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사생활도 침해할 수 있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앞서서 살펴본 로봇 변신과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완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러 부작용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캐릭터 품귀 대란에서 보듯이 완구 대란, 즉 특정 완구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완구 업체와 소비자 간에 불신이 생기면서 제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요. 가격 왜곡, 또 부모의 상대적 박탈감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구기자의 장바구니즈에서는 점점 진화하는 완구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